저한테 오시고 계신데 제가 외람되게도 그 힘이 부족해서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한 6,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봐드리고 싶었는데 힘이 미치지 않아서 오전 11시쯤이면 전화 코드를 빼놨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려고 했었던 분들이 전화 안 통하게 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시까지면 그날 예약이 전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괴로웠던 것이 여기 온 것이 치료를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방송 출연과 다른 일 때문에 왔었기 때문에 그 일정의 쉬는 시간 동안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고, 한국을 너무나 발전시켰던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거의 무료로 시술을 시작해서 약 3,000명, 한 3,200명이 다녀가셨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내일 출발에 앞서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 그 뒤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따가 보이도록 제가 이 위에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면역력 증강법, 씨앗 건강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성서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 만드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형상 그대로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공작품에 불과합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기를 돌이켜서 생명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떤 것이 사람의 병을 생기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가를 연구한 결과 7가지 생활, 그것을 착실하게 지키면 암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의학계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암 환자의 많은 사람들이 수맥위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했는데도 아니면 그 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병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을까 해서 씨앗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씨앗 치료 방법은 중국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스구 자격법이라고 해서 쌀알로 병혈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고, 중국에서는 압판법이라고 해서 왕굴력이라는 씨를 귀에 붙여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저는 한국적 사상 체질로 체질 감별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그 치료 결과가 너무나 빠른데 놀랬고, 그 치료법은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하더라도 병이 걸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한번 한국의 슬기, 긍지, 전통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더운 여름에 구태여 한복을 입고 온 것은 미국 TV 출연을 대비해서 미국 TV 출연할 때는 한복을 입는 것이 더 보람되지 않나. 넥타이 졸라매고 목을 쓰는 사람이 답답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앞이 커진 한복을 입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시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씨앗 건강법, 그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일째 되시는 날 씨앗 가진 채소를 만드셨고 씨앗 가진 감옥을 만드셨다. 왜 씨앗을 공급했겠습니까? 씨앗은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모든 존재물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대표하는 씨앗, 기가 충만한 씨앗을 몸에 붙여서 허약해진 기를 보충하는 것이 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거목이 된다는 그 말, 그것은 씨앗의
무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2장에 나와 있는 자연 면역력 증강법 7가지, 그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 면역력 증강법 책 가지신 분들은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있느냐 하면은 96페이지, 95페이지에 자연 면역력 증강법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 제가 한 5번 나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보셨고 많은 질문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나쁜 거 수맥 찾는 법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바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암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중풍의 원인이 되고 피곤의 원인이 되고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면 정신 집중이 안 되어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아침이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땅바닥이 갈라지고 병에 금이 가는 것, 그것이 지하에 물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물줄기가 흐르는 곳은 물이 흘러가면서 기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있는 것은 전부 죽어버립니다. 깨어집니다. 잔디가 죽고 나무가 시들고 사람은 병들고 벽은 금이 갑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했는데 미신일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속에 기적인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주교 신부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맥 찾는 법에 대해서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세탁소 옷걸이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탁소 옷걸이가 요 모양이 세탁소 옷걸이 그대로의 모습이죠. 세탁소 옷걸이를 그냥 피시면 됩니다. 쭉 피는데 주의할 거는 기역자로 피십시오. 요거는 니은자인데요. 거꾸로 하면 기역, 니은이죠. 이렇게 기역이나 니은자로 반듯하게 피시면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은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길을 뽑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위에를 잡으면 안 움직입니다. 아래를 잡으셔야 되죠. 그럴 적에 손이 엄지가 누르지 않게 엄지가 다음 손가락 위에 올라가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게 잡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저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요 앞에 앉아 계시는 벌써 아주머니 저쪽으로 끌려갔죠. 끌어당깁니다. 할머니도 지금 끌려왔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일로 끌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을 때 잡고 있으면 끌려갑니다. 뭐가 잡아당기고 있으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이 철사줄과 지면이 수평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 때문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이 되게 가장 엄숙한 마음으로 잡고 계시면 항상 저리 갑니다. 저 뒤에 수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다 꼬마가 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꼬마가 있는 데로 갔죠?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2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강사님.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쪽을 향하게 되는데 2개를 나란히 잡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 쪽을 향해서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뒤에 들리십니까? 네, 그냥 계속 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갔습니다. 절로. 저쪽을 향해서 서 계시면은 이것의 연장선과 이것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 수맥이 있습니다. 여기 교세죠? 요 교차한 지점에 수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올라가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몸에 달라붙습니다. 몸에 달라붙지 않는 곳은 수맥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달라붙었는데 여기서 제가 쓰면은 저쪽을 가리키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달라붙었던 시점. 다시 여기 가면 저한테 달라붙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수맥 찾는 것만 제대로 익히시면 가족의 건강과 암과 당뇨와 고혈압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면과 수평이 되게 잡습니다. 그러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쪽을 향해 쓰시면 이렇게 또 두 손이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쓰게 되면 그것이 자기 몸에 싹 달라붙을 때 거기가 수맥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맥을 집에 가서 찾았을 때 그것이 수맥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링 테스트입니다. 지금 오링 테스트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영어로 동그라미가 오자죠. 링은 뭡니까? 반지죠. 그러니까 반지처럼 동그랗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할 때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자가 아니죠. 반지가 이렇게 생긴 게 없습니다. 두 손가락만 동그랗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벌리게 할 때 가만히 놔두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벌어지죠. 힘을 너무 세게 줘도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끼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 여기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지금 강 사장이 3개월 동안 저한테 매일 밤낮으로 요새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미흡한 게 있겠지만 요새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자를 만들었을 때 이걸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앞에서 약간 45도 각도로 하고 있는 대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벌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위를 벌리면 잘 벌어지겠죠? 지렛대 올릴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한 번은 위에 벌리고 한 번 아래 벌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오링을 측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언제나 똑같은 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숨에 가까운 데 데려가면은 올라가지는 마시고 여기 쓰시죠. 수맥이 가깝기 때문에 수맥 여기 한 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심은 제가 마음대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힘을 못 씁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지난번에 TV 보시고 집에서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손 드셨는데 아마 상당히 신기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벌릴 때 어떤 분은 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앞에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힘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낀 차이와 상대방이 느낀 차이를 비교하시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야 하고 벌리거나 갑자기 우악스럽게 잡아 벌리면 힘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어떤가를 느끼시면서 벌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힘을 느끼시면서 벌려야만 정확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서보세요. 여기는 아까 여기 수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이렇게 당겨놨습니다. 수맥이 있는 데서 강의를 하면은 지쳐버려요. 그래서 수맥이 없는 곳으로 옮겨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꽉 쥐세요. 이건 제가 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요 자리 집에 가서 교차되는 데서 벌리시면 여기가 수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였죠? 네, 여기는 벌어집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다시 여기서는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면 누구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이 수맥 찾는 거. 수맥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수맥이 있는 곳을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TV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자파가 나옵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이 선인장이 있는데 선인장을 갖다 놓으면 전자파가 차단된다라고 하면 보통 물리 하시는 분들이 웃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아니라 기측정을 하거나 오링을 해보면 이 앞에 전자파가 있으면 흘러나오면 약해지고 그걸 막는 선인장이 있으면 상당히 힘이 세집니다. 선인장은 무슨 원리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때 배우신 이론입니다. 번개 칠직에 큰 소나무 밑에 가야 됩니까? 풀밭에 가야 됩니까? 풀밭에 가야 되죠? 국민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풀밭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선인장의 가시입니다. 가시가 많은 것은 그것을 흩어지게 합니다. 모아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차단되고 흩어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원리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기하는 대학 교수니까 제가 하는 건 모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되게 기하시는 분들이 학력이 없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무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TV 앞에 선인장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개꽃처럼 가지가 많은 아니면 물 조그만 컵 하나를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링을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피하시는 방법은 선인장 아니면 잔가지가 많은 꽃 놔두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전혀 해가 가지 않죠. 모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컵에다 물을 그렇게 넣으시면 전자파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옆에다가 기분도 좋죠. 정서적으로 조그만한 선인장 그것도 색깔 있는 거 갖다 놓으시면 손해보신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 중에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은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별로 좋지가 않죠. 아주 시끄러운 것도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가장 피하셔야 될 곳은 지하에 땅속에 물이 흐르는 곳을 피하셔야 돼요. 찾는 방법은 세탁소 옷걸이입니다. 그리고 전자파를 피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되게 저것을 쓰실 겁니다. 이 요리하는 기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쓰시는 분들이 부엌에서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사람을 향하게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전자레인지가 벽면을 향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오지 않겠죠?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있죠? 휴대폰, 그 다음에 다른 이 전자제품 그런 거 밑에다가 돈 안 들이고 은박지 한 장 살짝 입혀놓고 다니시면 여러분들 전자파에서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바른 장소에 대해서는 수맥 찾는 법과 수맥이 왜 해로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맥은 모든 길을 뺏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1층에만 수맥이 흐르는 줄 알고 계신데 수맥은 소련에서 비행기를 타고 잡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들고 있으면 수맥이 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국의 25층 고층 아파트 거기에도 수맥은 흐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수맥을 차단할 때 1층도 차단하고 2층도 3층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지하층에 사시는 분이 수맥을 차단하면 그 위에 사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상회를 해가지고 그걸 공동 구입해서 막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맥 막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뭘로 하면 되느냐 하면은 알루미늄 호일이 있죠. 제가 호일 하니까 못 알아듣고 호일하고 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을 할 줄 모르는데 알루미늄 호일이 수맥을 차단해 줍니다. 알루미늄 호일이 좋다고 해서 한 겹만 까시면 안 됩니다. 기측정을 해보면은 4겹을 깔아야 되는데 미국 알루미늄 호일이 한국 거보다 좀 얇더라고요.
한국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두터운데 미국은 얇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5겹을 까시면 됩니다. 5겹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꿈이 많고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치 않고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시면 침대 밑에다가 알루미늄 포일, 쿠킹 포일을 5겹으로 까십시오. 한 10분이면 까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무데나 까실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신선한 기운이 나옵니다. 땅은 인류의 어머니죠. 우리는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좋은 기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곳을 알루미늄 포일로 막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힘이 현저하게 빠지는 곳, 그곳만 수맥이 있는 곳입니다. 나쁜 기운을 차단해야지 좋은 기운을 차단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족 간에 오링 테스트를 해보시고 힘이 심하게 빠지는 곳에서만 알루미늄 포일을 가셔가지고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보통 동판을 깔으라고 하는데 동판은 저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 비싸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싼 게 있는데 비싼 건 필요 없죠. 동판은 0.3mm를 까는 분들이 있는데 0.3mm로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0.45mm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판을 까시는 분들은 0.5mm 정도의 동판을 까시면 이제 차단이 됩니다. 이따 강연 끝나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 질문에 응할 테니까 이따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기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은 경건한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불평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죠. 현대 질병의 7, 80%가 마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 마음도 스트레스에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신 분들하고 오림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싫어하는 거, 징그러운 걸 생각하시면서 오림을 하면 맥이 안 좋아집니다.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었을 때 손가락에 힘이 가는 경우가 있고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징그러운 거, 싫은 거, 남을 불평하거나 시기하면서 지시면 힘이 안 좋아질 겁니다. 나 기분 나쁘다. 안 좋아집니다. 야, 참 교회 평온하고 축복받는 곳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지어집니다. 벌려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장도 기도하는 마음, 남을 칭찬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서양 의사들 얘기로 엔돌핀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면 기가 살아나죠. 그래서 얼굴도 환해지고 건강해지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덕담을 했습니다. 정월 초하는 날 인사로 가면 덕담했죠. 너 복받아, 잘되라, 누구 어떻다,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뭐가 좋았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교육 시절에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것이 변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은 키가 작고 한국인은 큽니다. 키가 큰 사람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 위풍당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보다 작게 보이게 하려고,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갓을 벗겼습니다. 상투 잘랐죠? 상투 자르니까 갓이 벗어졌습니다. 수염 잘랐습니다. 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 한국인 드물죠? 세계에서 수염을 기르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거나 자르는 것은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자르고 싶으면 자릅니다. 그러나 일본과 그 식민지였던 나라는 군국주의적 해일주의 사상에 의해서 기르면 이상하게 됩니다. 88 올림픽 때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질문한 게 뭔지 압니까? 한국 남자들은 왜 수염이 없느냐?
한국은 일본인들이 어디로 보냈는지 압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형무소에 가더니 입고 오는 옷이 뭡니까? 한복이죠. 형무소 미결수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복을 자랑스러운 곳으로 보내지 않고 불유쾌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여자 한복은 누가 입었습니까? 술집 아가씨나 다방 마담이 입었습니다. 천한 사람이 입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으면 한국인이 한복을 입었는데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본 교육 때문입니다. 제가 수영 기르고 한복 입으면 불편하죠. 아까 더운데 긴 거 입으시고 불편하고, 수영 기르고 한복 입고 다니면 모두가 쳐다봅니다. 마치 동물원에서 금방 도망해온 원숭이처럼 바라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딴 얘기로 나왔습니다만 가장 병을 예방하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면 병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근심 걱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남을 위하고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남녀가 만나면 누구나 사랑을 할 줄 알죠. 그러나 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아름답고 고결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고 나서는 지난번 기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사이클이 맞는 곳이 있고 맞지 않는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험한 결과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앉으시면 여러분들은 기가 증폭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힘이 빠집니다. TV에서 제가 오림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장북단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수명이 길어지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수명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이클 아시죠?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라디오나 TV가 들리지 않거나 아주 흐리게 소리가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생체 사이클과 땅의 지자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남쪽을 향해서 앉거나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 되면 사이클이 맞습니다.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소리가 선명하게 납니다. 소리가 선명하게 난다는 것은 기가 증폭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로 매일 건설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앉으실 때 남쪽을 향해서 앉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쪽을 향했지만 머리 꼭지점이 북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힘이 빠지시는 겁니다. 똑바로 앉으셔야만 여러분들은 힘이 생깁니다. 오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힘이 줄어듭니다. 우선 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쪽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시고 뒤로 하면 힘이 생깁니다. 남쪽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던다고요.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이었는데, 옛날 임금님들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기 했답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옛날 한의학에서 북쪽은 신장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력이 떨어진 왕에게 북쪽으로 머리를 두시면 아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얘기한 것이 와전되어가지고 그것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남쪽은 심장을 주관하고 북쪽은 신장, 콩팥, 성 기능을 주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설 때문에 그 옛날 임금들 중에 일부가 국형을 하고 죽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수한 질병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남양이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끔 그 절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북쪽이 좋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목에 둬야 되는데, 한국의 가오 구조가 남쪽에 부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동한 데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무실 때는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앉아서는 가급적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 것이 우리의 기 건강 증폭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맞는 방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께서 턱을 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턱을 개면 어떻게 되죠?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힘이 쭉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힘 안 주어집니다. 허리를 피면 필수록 힘이 주어집니다. 제가 여기 앉을 때 이렇게 앉아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좋지 않죠? 펴야 의젓해 보입니다. 남 보기도 좋죠. 그리고 집에 자녀들이 자꾸 허리를 굽히면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굽혀라. 그리고 잡으시면 힘이 뚝 떨어집니다. 허리를 피게 한번 하십시오. 허리를 피면 필수록 힘은 증폭됩니다. 예, 허리를 펴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현명한 분들이었습니다. 턱을 괴지 마라 하는 것은 허리를 굽히지 않게 하신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모서리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맨 앞에 계신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을 이 모서리에 세우겠습니다. 힘을 꽉 주세요. 모서리에 세웠습니다. 꽉 주세요. 아주 쉽습니다. 이분은 힘을 전혀 못 줍니다. 모서리를 벗어났습니다. 꽉 주세요. 힘 차이만 얘기하세요. 네,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다른 모습이만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10배까지는 안 나고 2배 정도의 힘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 오늘 제가 처음 만난 분입니다. 아마 관심이 많으셔서 앞에 앉으신 것 같은데, 모서리는 피라미드 원리에 의해서 힘을 뺏어갑니다.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에 내려있는 중간 지점에 힘이 집결됩니다. 여기에 쓰면 힘을 이쪽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렉이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밥상 모서리에 앉히지 마라, 모진 소리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상 모서리에 앉아서 안 되는 이유는 기를 뺏기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힘이 현저하게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에 앉지 말고 턱을 개지 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겠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펴지죠. 허리가 펴지면 힘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앉았습니까? 양반다리 했습니다. 책상다리 펴집니다. 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그리고 힘드실 테니까 조상들 하신 걸 지난번 TV에서 잠깐 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의 발육을 돕고 조상들이 기를 증보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요겁니다. 뭐지요? 잼잼. 한번 해보세요. 두 손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무진장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이것은 수지침 하시는 분들,
유태우 박사 정말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준 선생이나 이재만 선생님이 한국 의학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우셨는데 현대에서는 유태우 씨가 그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태우 씨가 수지침하는 것은 손놀림 움직임입니다. 잼잼 하면은 기가 증폭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순행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잼잼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건지죠. 손바닥의 주요 경혈을 자극해서 기를 증폭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좋은 게 뭐죠? 짝짝꿍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누가 좋은 일 하면 박수 열심히 치시면 듣는 사람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손자들을 앉혀놓고서 도리도리를 했습니다. 이 도리도리는 노인들 동맥경화, 중풍 예방에 특효입니다. 손자, 손녀, 꼬마들 데리고 이거 얘기하시면 그분들도 좋고 꼬마들도 좋죠.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도리도리. 그리고 뒤로도 한 번 이렇게 제꼈다 피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에어로빅도 좋고 조깅도 좋지만 좁은 공간에서 잼잼, 건지건지 짝짝꿍 도리도리 온몸 운동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더 하시고 싶으면 발바닥 두드려주시면 되죠. 옛날 우리 조상들 발바닥 두드려줬는데 발바닥이 온몸의 경혈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은 조상들이 한 거 잼잼 건지건지 짝짝꿍 한 다음에 발바닥 자주 두드려라. 그러면 5년은 더 젊어지시고 10년은 더 건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한 5시간 연속해도 목이 안 잠기는데 숨의 기회라서 잠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행동인데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컵이 아니고 3컵을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위장병이 낫고 건강에 좋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외액이 남아있겠습니까? 씻겨나가겠습니까? 씻겨나가죠? 외액이 씻겨나가면 소화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물을 그럼 언제 마셔야 될까요? 식사 직전에 마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최소한도 30분 전에 마셔야 됩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신 분들 아침 5시나 6시에 깨셔서 식사를 7시에 하시는 분들은 마셔도 좋습니다. 1시간 동안 위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식사하시기 전에 물 2컵 마시니까 위액이 씻어나간 상태에서 위염이나 위산가다나 위궤양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식사 전에 바로 직전에 마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장수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뭡니까? 제 책에서 나왔습니다. 거북입니다. 학입니다. 거북이를 해부를 해봤더니 1살 먹은 거북과 100살 먹은 거북이 피의 맑기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피가 탁해지는지 생각하시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피가 탁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배 피우면 되겠죠? 술 마시면 되겠죠? 과로하면 되겠죠? 과식하면 되겠죠? 그걸 피하시면 피가 맑아지니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신체 검사할 때 혈액 검사를 해보십시오. 10서너 먹은 학생들은 피가 성빛으로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40대 피를 보십시오. 과로하고 음식 많이 먹고 담배 술에 찌들어서 시커멓게 찐득찐득합니다.
피를 맑게 해야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과로 안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로하면 나타나는 사인이 있습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립니다. 입이 시룩시룩합니다. 그러면 피로회복제 드신다고 쉬십시오. 신이 주는 사인입니다. 경고입니다. 너 쉬어라. 그럴 때 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 돌아가죠. 입 돌아가죠. 못 일어나죠. 신이 주는 사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신은 금방 중풍을 주지 않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안면이 시룩거릴 때 쉬어보십시오. 피곤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저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분이 몸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쉬시죠. 그러나 제가 씨앗을 붙여주면 건강 회복했다고 무리하시다가 병이 걸리십니다. 피곤을 느끼시면 약을 드시거나 다른 씨앗을 붙이지 마시고 쉬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잘 들립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을 해부했더니 학도 상당히 오래 장수하는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학은 식사를 한 직후에도 그리고 식사를 한 한참 후에도 위에 일정량이 차 있다고 합니다. 7할. 그래서 학이 장수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2달 발리는 동안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음식량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집가 강사장님 저보다 조금 작으신데 저보다 2배 더 먹습니다. 제가 반으로 줄여가지고 먹는데도 제가 자꾸 살이 찔 정도로 미국에 너무 물자가 풍부해서 뚱뚱한 사람들이 무척 많아서 제가 야 여기 와서 비만증만 치료해줘도 부자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를 줄이십시오. 70%만 채우시면 됩니다. 설에 의하면 하루에 2끼를 먹어야 좋다는 분이 있고 5끼를 먹어야 좋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밥을 굶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살찌는 비법이지 살 빼는 비법이 아닙니다. 굶는 것은 살찌는 비법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매일 용돈을 100불을 줬습니다. 그러면 걔는 100불 한도 내에서 돈을 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용돈을 안 주면 어떡할까요? 다음에 100불을 줬을 때 그걸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축하는 것, 그게 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체는 아주 민감한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에너지가 들어간 다음에 초과되는 것은 배설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몸무게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2, 3kg입니다. 자율 조절 기능 때문에 2, 3kg인데 굶다가 먹으면 갑자기 찌고 굶으면 확 빠지죠. 그거는 생체 기능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돈을 매일 주면 일정한 양을 쓰는데 주다가 안 주면 저축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 기능은 그런 컴퓨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하면 살이 왕창 쪄버립니다. 살을 빼시고 싶으신 분은 매일 드시되 한 번에 과식하지 말고 약간 부족한 듯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신 분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시던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참을 드셨죠? 하루에 5끼를 먹었습니다. 5번 조금씩 나눠서 먹으시면 위에 부담도 가지 않고 에너지 보급도 충분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침을 굶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균형적으로 공급이 될 때 위가 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 훈련 때문에 위가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이 비는 경우가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뱃속을 비게 하지 않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른 행동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은 작게 아니면 작은 듯하게 드시고 절대로 굶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에 맞는 색깔, 여러분들께 다음에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체질과 방향과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 제가 LA에 올 기회가 있으면 어느 큰 장소를 빌려서 한 4, 5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때 책 가져오시면 그냥 해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제 강의에 오신 때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몸에 맞는 색깔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왔다 가셨던 분들은 해보셨습니다. 위에 노란색이 맞는 사람은 세 가지는 반드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리고 시계는 그 반대 색깔이 좋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는 노란색, 시계는 그 반대색, 아니면 같은 색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가 증폭됩니다. 어느 한 분만 참고로 해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분 앞에서 나오십시오. 예, 선착순입니다. 100원짜리 누가 하나? 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콜 하나. 예. 자,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이거 쓰는 법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 이걸 사러 오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냥 목걸이입니다. 집에 있는 아무 쇠붙이나 돌에 줄만 끼워달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어떤 여자분이 예쁜 목걸이를 가지고 있길래 하루 빌려달라고 해서 복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신비로운 뿐입니다. 이걸 갖다 올렸을 때 몸에 맞으면 이게 가만히 있고 사이클이 안 맞으면 돕니다. 이렇게. 이거 돌릴 수 있죠?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우는 거는 시간과 중력 때문에 세우는데 자, 흰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갔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란 걸 얹으면 딱 씁니다. 맞으면 씁니다. 요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 보세요. 흰 걸 올리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는 싫다고 돌아가는 겁니다. 안 맞아요. 노란 걸 갖다가 올리면 섰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돌리는 게 어떻게 서느냐? 서기 위해서는 시간과 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씁니다. 그러면 누가 한 분 더 나오셔야 되는데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점검을 하시면 이분이 노란 반지에 하얀 시계를 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오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앞에 골라주세요. 이거 벌려보십시오. 노란 반지에 하얀 시계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힘이 벌어졌다고 시비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힘이 없는 것부터 합니다. 흰 반지에 노란 시계 벌려보십시오. 지금 힘 차이가 많아서 안 되죠. 그러니까 오링 테스트 할 때는 힘 차이가 비슷한 분이 해야 됩니다. 힘이 조금 더 좋으신 분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누가 올라오시겠습니까? 예. 벌려보세요. 예, 그러면 이분은 할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겠네요. 대단하신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럼 흰 거에 노란 걸 한다. 본인의 느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유, 힘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맞게 하겠습니다. 노란 반지에 흰 시계. 자, 해보세요. 자, 차이를 얘기하세요. 노란 반지, 흰 반지. 지금 나중에 한 것이 예. 열리는데. 힘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한 것은 안 흘리고 네. 나중에 연락. 자, 다시 보세요. 어쨌든 차이를 느끼시면 되죠. 지금 현재 앞에 나와가지고 아마 조금 떨리시는 모양인데. 자, 다시 해보세요. 꽉 잡으세요. 더 세게요. 아이고 열리네. 네.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검사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노란 반지와 흰 시계, 위에 노란 거 놓고 아래 하얀 거 놓고 위에 올린 색이 맞는 색깔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색깔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힘 차이를 느낄 때 맞는 색깔을 하시면 이분은 노란색이 맞고 지금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여기 잠깐 올라와 주십시오. 이 차신 시계가 콤비 색깔입니다. 노랗고 하얗고 노랗죠. 이 시계가 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목에 살에 닿는 것은 같은 색깔의 시계줄을 차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시고 힘이 빠지면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팔찌들 많이 하셨죠? 건강 팔찌도 댁에 가서 해보십시오. 끼고서 힘이 빠지면 여러분들의 기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분한테는 엄청나게 좋고 나쁜 분한테는 힘이 빠지는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십시오. 오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까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잡고 있는 대로 힘을 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할 때는 여자가 오른손을 지시면 힘 측정이 됩니다. 여자분이 남자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면 힘이 부족해서 벌릴 수가 없겠죠. 왼손을 지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힘이 세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손가락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벌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힘이 세면 그 다음 손가락. 그렇게 해서 힘의 차이를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과 노란색 중에 노란색이 맞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이 맞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100명의 손님 중에 어느 날은 100명이 전부 다 노란색이고 어느 날은 50명이 하얀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는 색깔 반지만 바깥 끼웠더니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기적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분이 귀 들리는 거 보신 분이 있었고 못 걷던 분이 걷는 거 보신 적이 있었고 어깨 안 돌아가니까 어깨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씨앗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거라고 저한테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행동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은 기가 증폭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씨앗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정식인데 몸에 맞는 음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좋습니까? 여자가 좋습니까? 어느 한쪽이 없으면 인류는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역할이 다른 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욕하기 위해서 부부 유별이 남녀 성차별로 해석했습니다. 부부 유별은 성차별이 아니라 역할이 다름을 얘기했습니다. 부부 유별은 부부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지 누가 더 낫다는 말이 한 단어도 없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천시하는 쪽으로 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거 나쁘다고 하는 건 일제시대입니다. 2조 때 우리 할머니들은 짤막한 담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놓는 게 끝나면 여자들은 담배를 피웠습니다. 집에서 술을 돌렸습니다. 일제가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안방과 사랑방을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서로 영역 침범을 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여건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남자 손 따라야 되잖아요.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은 남자가 월급 타면 전부 다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타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죠? 한국처럼 여건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한국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있죠. 한국의 남자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새는 더 나아가서 고개 숙인 남자 얘기까지 나옵니다. 금년 초에 제가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보세요. 남편 기사 얘기에 가서 이걸 출연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남자들이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저도 제 차만 보면 무릎에 힘이 빠져요. 바깥에 나오면 기가 펄펄 사는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여성 우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차별이 아니라 여자를 존중하는 사회고 위하는 사회입니다. 자, 남 얘기가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체질에는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양은 호랑이를 닮은 사람이고 음은 소를 닮은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홀에서 돌치가 높다 하더라도 소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금방 죽어버립니다. 호랑이는 아무리 비대하고 홀에서 돌치가 높다 하더라도 육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는 아무리 여유였다 하더라도 고기 국물 삶아줘서는 안 되겠죠. 소에게는 풀을 먹여야 됩니다. 사람도 호랑이나 소와 같은 체질이 있습니다.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줘야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체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데, 남자적인 성격, 호랑이적인 성격을 양이라 하고 소 같은 성격, 여성다운 성격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체질은 양과 음으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체질이 양일까 음일까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사회인들한테 양과 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아직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음은 가라앉는 기운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은 양이겠죠. 가라앉는 거니까 무거운 사람, 게으른 사람, 느린 사람, 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양이냐 음이냐? 양은 가볍고 음은 무겁습니다. 양은 따뜻하고 음은 찹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 왜 이렇게 찰까? 중간에 병적으로 찾은 거 말고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몸이 따뜻해진 적이 없다. 음입니다. 몸이 항상 따뜻한 사람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과 미국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어릴 때 풀밭에 방앗개비하고 떼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방앗개비는 몸이 크고 무겁고 둔한 겁니다. 떼떼기는 삐쩍 마르고 땡땡땡땡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엄마가 새끼 엮고 다니는 건 줄 알았는데 밑에 있는 방앗개비가 안부비고 떼떼기가 숨는 겁니다. 그래서 방앗개비 같은 지 생긴 사람이 음인이고 떼떼기 같이 생긴 사람이 음입니다.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방앗개비입니까? 떼떼기입니까? 방앗개비 닮았으니까 저는 음입니다. 떼떼기를 닮으신 분은 양입니다. 양은 어떠신 분들이냐면 몸이 호리호리하거나 상체가 크고 하체가 발달하신 분들입니다. 음은 허리가 굵고 엉덩이가 큰 분입니다. 제가 옷을 입고 섰을 때 제처가 제일 불평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깨가 좁다. 그래서 여기다 뽕을 넣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좁은데 허리가 크죠? 그러면 위가 약하고 아래가 굵으니까 음이 되는 겁니다. 생김새에서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앉았을 때 위풍당당했는데 서니까 다리가 기낙해서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양이고, 앉아나 서나 의젓하고 위풍당당한 사람이 음입니다. 이게 생김새는 그렇습니다. 질문들을 하십니다. 양인이 좋으냐 음인이 좋으냐. 제가 대신 질문합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LA에 계신 분들은 한국을 국위선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미국에 좋은 문화를 전달하실 분들입니다. 한국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따지는 겁니다. 알갱이냐 아니냐 따지는 겁니다. 중간 분자를 회색 분자로 해서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너, 그것은 투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가위, 바위, 바위, 보가 있죠? 이 원리입니다. 가위와 바위만 있으면 대립밖에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밖에 없습니다. 나와 너 말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보가 있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위와 바위만 생각하지 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나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목욕탕 얘기를 할게요. 제 책의 제일 앞에서 놓은 얘기입니다. 제가 세숫대에다 발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꺼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세숫대 물에 손씨처럼 안 씻죠?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다른 세숫대에서 깨끗하게 비누로 씻었습니다. 또 씻었습니다. 세 번째 발을 담그고 나서 손 씻자, 얼굴 씻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런 분들을 목욕탕에 데려가면 미국에 목욕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탕수에 쑥 들어갑니다. 그 발만 씻은 거 아니죠? 훨씬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목욕탕에 안 들어간다. 샤워만 한다 합니다. 아주 깨끗한 집 혼자 하십니다. 그 친구들을 풀장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잠수까지 합니다. 자, 무슨 수영복이 시켰죠? 가끔 어떤 친구들이 완전 범죄까지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 발시침물보다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즐겨서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가히, 바위 말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싸워야 됩니까? 그 뒤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화합하셔야 됩니다.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좋은 게 아닙니다.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음도 있고 양도 있고 서로가 협조하고 화합하고 도울 때 인류는 화목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 옆에 버스를 탔는데 남자분이 와서 앉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여자분이 앉는 게 기분 좋겠어요? 남자가 오면 걔네 제가 다리 쩍 벌립니다. 앉지 못하게. 여자가 오면 살짝 피해줍니다. 그게 본능이죠? 그것이 화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으냐고 우열을 따지지 마시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화합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제3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좋은 체질이 없습니다. 모든 체질이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체질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체질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독선적이고 유아 독전적인 사람이 태양인입니다. 강한 기운이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 눈이 번쩍번쩍하는 사람, 눈이 발달해서 미술과 골동품 수집에 취미가 많은 사람이 태양인입니다. 역사적인 태양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한국 발전에 크게 공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 그러신 분이 태양인들입니다. 강한 추진력과 독선적, 유아 독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많습니다만 너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폐단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소양에는 삼국지 읽어보셨죠? 유비, 조조, 간구, 장비 중에 조그만 자국만 있어도 펄쩍 뛰는 사람,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 장비 같은 사람, 참을성이 없이 성급하고 그러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나이, 그런 분들이
좀 삐쩍 마른 눈이 있고 장비처럼 똥똥하면서 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똑똑한 깨돌이형의 사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 멋을 잘 내는 사람, 남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 이런 사람이 소양이십니다. 소는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면 얌전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세심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하는 일도 남이 시키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음인에 속합니다. 가장 주도 면밀하고 빈틈이 없는 역사적인 인물은 제갈공명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 제갈공명. 숙종대 장희빈같이 질투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고 나쁜 쪽으로 머리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소민입니다. 어쨌든 장희빈과 제갈공명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고 섬세하신 분, 언뜻 보기에는 얌전한 사람이 소민이십니다. 의젓하고 점잖다. 저 보면 의젓해 보이죠? 점잖아 보이죠? 언뜻 보기에 의젓하고 점잖해 보이는 사람이 태음인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생긴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먹는 거 아무거나 욕심하니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음흉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태음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 생김, 몸 생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음이는 코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웃집 밥 타는 냄새 다 맡고, 남편이 양말 2시간만 안 갈아시키면 꼬라리 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중에 태음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아주 힘이 세고 겁이 없을 줄 아는데 밤에 불 꺼진 방에 혼자 놔두면 괜히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태음인입니다. 등치는 크고 겁이 많고 냄새 잘 맡고 욕심 많은 사람, 태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입 주변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입이 도톰하고 아주 예쁘고 눈꺼풀은 쌍꺼풀이 있고 그리고 꼼꼼하고 얌전한 사람은 틀림없이 소민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안 먹고도 삽니다. 하루에 먹는 게 물 한 2컵만 먹는데도 살이 통통하게 찐 사람, 소민입니다. 소민은 땀이 안 나시는 분입니다. 저 같은 태음인은 땀이 줄줄 흘러야 되고 소민은 땀이 안 나시는 분들입니다. 소양이는 귀가 발달되어서 노래 소리 듣기를 좋아합니다. 혼자 음악 감상에 아주 취미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멋을 내시는 분. 여기 뭐가 묻어도 태음인들은 옷이 구겨지든 뭐가 묻었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소양이는 묻으면 이렇게 톡톡 섭니다. 가끔 수학생들 중에 이렇게 톡톡 트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소양인이십니다. 멋을 내시는 분, 그리고 청각이 발달하십니다. 그리고 몸은 비대한 형보다는 홀쭉하신 분, 대쪽 같은 선비형, 소양이십니다. 대쪽 같은 선비, 누구 생각나죠? 그런 사람이 소양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주 똥똥한 형이, 똥똥하고 힘이 센 형, 역시 소양입니다. 아까 조조형과 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앞에 계신 우리 강가브리엘 씨가 똥똥하고 힘이 셉니다. 무슨 체질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태양에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아야 한두 분 있을 겁니다. 살은 찌지 않고 얼굴색은 약간 까마잡잡한 듯 하면서 눈이 번쩍이고 목소리가 천둥소리 같고 유아 독전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태음인입니다. 다음에 태음인, 소음인에 대해서 이재마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태양은 용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용, 지도자가 되기를 좋아하겠죠. 침범을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용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을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말, 보기 미끈하죠. 멋있죠. 그러니까 외모가 미끈하고 멋있고
남복이 날렵하게 생긴 사람 중에 소양인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소양인은 가슴 쪽이 풍만하고 소음인은 엉덩이가 큽니다. 자기 자신이 체질이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은 거울을 비춰보십시오. 몸은 삐쩍 말랐는데 가슴 쪽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다. 소양인인 경우가 많고, 등치는 좋은데 엉덩이 조금만 크다. 그럼 소음인이십니다. 허리에 살집이 많다. 태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만 선생은 소음인을 당나귀에 비유했습니다. 당나귀는 변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기분 좋으면 최선을 다하고 기분 나쁘면 시가닥 뒤집는 장희빈처럼 화가 나니까 자기 아들 뭐또 훑어버렸죠. 그런 사람 중에 소음인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시는 분들. 태음인은 소에 비유했습니다. 항소처럼 뚜벅뚜벅 걷는 사람,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있고, 그러나 갑자기 참았으니까 터지겠죠. 욱하는 사람. 혹시 태음인을 짝으로 맞이하시는 분은 그분이 화낼 때 3분만 피해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3분 동안 터집니다. 그리고 3분 세워오면은 자기가 조금 전에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태음인이 많습니다. 다시 소음인 태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양, 아래로 가라앉는 게 음이라고 그랬는데, 약간 강하다, 약간 빠르다, 약간 세다, 소양입니다. 아주 강하고 세고 남북하다, 태양입니다. 얌전하다, 치밀하다, 꼼꼼하다, 근심 걱정이 많다, 한숨을 잘 쉰다, 소음입니다. 게으르다, 욕심이 많다, 음흉하다, 밑으로 내려가는 태음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아까 드린 것처럼 모든 집이 똑같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태음인이면 제 옆에는 양인이 있는 게 제가 행복합니다.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체질에 대해서 비교적 깊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기 위해서입니다. 자, 댐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려고 합니다. 댐에 물을 빼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까? 당연히 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기운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당연히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성격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은 차니까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격이 중화되고 여러분들의 체력이 중화되십니다. 여러분이 양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데 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정탕 한국 사람 전부 다가 좋아하는데, 한정탕은 뜨겁고 더운 곳이죠. 땀 흘리는 곳이죠. 양인이 해야 됩니까? 음인이 해야 됩니까? 네, 음인이 하셔야 건강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맥주, 돼지고기, 이런 찬 성질의 음식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소양인이 드셔야 좋습니다. 음인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 중에 하나, 소음인 한 분이 찬 아이스크림을 들고 배탈이 나가지고 쩔쩔맨 적이 있습니다. 찬 분은 뜨거운 거, 뜨거운 분은 찬 거. 그렇게 먹어야 중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이 급하면 늦추는 걸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의 사상 체질은 인격 도약을 위한 학문입니다. 자기에게 뭐가 넘치는지 알고, 넘치는 것은 내리고 부족한 것을 올리는 것, 이것이 사상 체질의 핵심입니다. 소양인은 너무 따지기 좋아하죠. 소양인은 누가 나쁜 소리 하면 밤 2시간, 3시간 전화를 걸어서라도 하긴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입니다. 소양인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따지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에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한 발자국만 물렀으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같습니다. 아까 목욕탕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가장 흥분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담임을 오래 했었는데 여기 지금 고3 때 3학년 때 제자도 한 분 와 있습니다만 고3 졸업하기 2주 전에 애들이 화장실에 담배 피우면 불러다가 막 두들겨 팹니다. 옛날 15년 전에는 나쁜 말로 떡이 되도록 두들겨 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합니까? 괜찮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닷새 전에 피우면 반은 죽여야 되고 닷새 후에 졸업한 바로 그날은 피워도 웃고 간념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림까지 그립니다. 이거 고등학교 시절에 다 하셨던 겁니다. 점이 9개가 있죠. 책에서 보셨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연속된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하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안 되죠? 예. 그럼 이쪽은 안 보이죠? 예. 예, 그냥 들으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여기 화면이 좁아서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못 보실 거니까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해도 답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답을 못 내느냐면 틀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푸는 답은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됐죠? 벗어나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 관념, 선입견,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눈이 무진장 좋습니다. 그럴 때 빨간색 선글라스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습니다. 눈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웃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부부의 화합을 깹니다. 부부가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누나가 동생이나 오빠를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오빠나 동생이 바람 피우면 뭐라고 합니까? 쟤 제법 멋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면 누가 죽어야 되죠?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바람을 잔뜩 피우고 와서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만 하고 와도 펄펄 뛰고 까불어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체질에서 약간 얘기 빗나갔습니다만 사상체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다른 체질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 끝으로 시약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요타 캠리 회색 끝번호 903 차 좀 빼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서 차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오신 분인데요. 곧 차를 빼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차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나가니까 그거 좀 빨리 좀 빼주세요. 자, 천천히 나가셔서 바로 빼시고요. 천천히 나가서 바로 빼라는 건 지금 바로 일어서면 딴 사람이 보시니까 조금 있다가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보시게. 딴 분들은 저를 보시고 그동안에 나가시면 되겠죠. 씨앗 건강법.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7가지 맞게 생활하시면
수맥이 없는 곳에서 남쪽을 향해서 앉거나 머리를 두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항상 밝고 깨끗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계시면 여러분들의 있는 병세포는 여러분들 몸에 깃들 데가 없습니다. 밝은 성전에는 마귀가 볼 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게, 태도를 깨끗하게, 항상 남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사시고, 그런데도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방법이 귀에다가 씨앗을 붙이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못 주게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게 그리 책에 보면은 신문, 교감, 신장, 방광 써놓은 거는 전문가들이 혹시 제가 그림을 잘못 표시했을까봐 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귀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책에 보면 그대로 쓰여 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4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중간에 Y자처럼 생겼습니다. 옆분 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기가 Y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이 Y자처럼 생긴 곳에 제가 씨를 붙여주면 병이 낫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의 80%가 병이 낫는데 그 병이 난 이유가 잠깐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 뒤에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Y자로 생긴 꼭지점 있죠? 여기가 항문입니다. 항문. 꼬리뼈. 요렇게 올라와서 끝나는 부분이 목입니다. 목이 아파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씨앗을 어디다 붙여줬습니까? 여기다 붙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무척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대충만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가 뭐가 아픈 자리냐? 제가 씨앗으로 치료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는 요 위치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를 닮았느냐 하면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태아. 뱃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인데 이게 뭘까요? 머리입니다. 머리.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앉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 사진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람의 몸 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몸을 대표했는데 요 귀만 머리가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는 꼬리뼈 쪽입니다. 그리고 척추가 아프신 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척추 부분입니다. 여기다 길이에 따라서 씨앗을 눌러주면 아픈 데가 있습니다. 씨앗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붙여주면 허리가 사라집니다. 아픈 통증이. 제가 신통한 게 아니라 씨앗이 주는 효능이 신통한 것입니다. 그 생기의 힘 때문에 여러분들은 병이 낫습니다. 집에 가셔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 들으면 한의원이나 척추신경과나 이런 데 찾아가시면 되겠죠. 쉽게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하십시오. 여기가 요추고 여기가 경추입니다. 그리고 등 허리가 아프신 분은 이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눌러서 아프면 누르십시오. 그 다음 무릎이 아파서 저 찾아오신 분들의 90%가 못 걷다가 걸었습니다. 신기했죠? 그건 제가 신기한 게 아니라 요 자리가 신기한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씨앗을 붙이면 됩니다. 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바로 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씨앗을 붙이면 무릎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꼭 그 중간 자리가 아니라 그 주변을 폭넓게 눌러서 아프면 씨앗을 붙이십시오. 씨앗 하나 값이 얼마입니까? 1불 안 하죠? 한 1년 쓸 게 1불일 겁니다. 그러니까 1불을 써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씨앗을 아끼지 말고 무릎이 아프시면 대여섯 개 가지고 붙이십시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화면이 넓으면은 사실 TV 쪽에 제가 주문한 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TV에서 이거 비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 구석 쪽이 여기가 발가락이고 여기가 발 뒤꿈치입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여기를 누르면 무진장 아플 때 걷다 씨앗 붙여도 되고 씨앗이 없으면 손톱으로 누르십시오. 병이 낫습니다. 여기는 무릎, 여기는 자연의 항문이라고 그랬죠. 꼬리뼈라고 그랬죠. 여기는 어딜까요? 엉덩이.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가 붙이십시오. 그러면 엉덩이의 통증은 사라지시는 겁니다. 자, 다리 쫙 벌리고 선 모습에 척추 머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이쪽이 이 골짜기가 상당히 넓은데 그림은 넓은데 옆부다랑 길을 보시면 여기 상당히 좁죠? 툭 튀어나온 뼈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깃바퀴가 있죠? 그 사이에 있는 고랑, 그게 팔분인 부분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가락. 지금 여기 손가락에 고장이 나서 안 펴졌던 분들 중에 펴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한테 왔더니 손가락을 폈다. 요 점입니다. 눌러서 아픈 부분. 여기가 팔목입니다. 여기가 팔꿈치입니다. 여기가 어깨입니다. 저한테 치료받으신 분들 만져보세요. 어깨 아프다. 여기 붙였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어깨가 몹시 불편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붙였더니 돌아간다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점이 바로 요 점입니다. 어깨. 자, 오늘 대표적인 거 해드렸습니다. 여기 팔, 여기가 머리가 이 부분이니까 어깨가 여기고 손가락이 여기죠. 요 부분이 발인데, 요 부분이 발인데, 발 엄지뼈, 그리고 무릎, 발 뒤꿈치, 발가락, 요 중간은 뭐가 될까요? 발바닥이 하끈거린다. 그럼 그거 다 붙이면 되죠. 그리고 척추뼈, 목 다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얘기는 끝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 심장이 뛰어서 왔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심장이 안 뛰면 죽죠. 심장이 너무 뛰어서 왔다고 그러면 되는데 심장이 뛰어서 왔다고 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심장을 멈추게 어떻게 해주나 하고 요 부분 쏙 들어가 있는 가운데 부분이 심장줄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펴보시면 심하고 써놨습니다.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을 쓴 거는 누구나 보기 하기 위해서 썼는데 요 심점에 손톱으로 누르거나 씨앗을 붙이면 여러분들은 협심점, 고혈압 이런 데서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냥 손톱으로 눌러보십시오. 저는 고수톱을 가끔 치는데 고수톱 치다가 오강에 들어와서 흔들 때 흥분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그시 눌러요. 돈 몇 푼 안 들어오는데 괜히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손을 대고 누르면 그 앞에 친구들이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야, 이거 뭐가 큰일 났구나. 바로 심장을 다스리는 점이 이 쏙도가 있는 온폭파인 제일 중앙 핵심 부분의 심장입니다. 이왕 심장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드리죠. 심장이 여기면 심장 옆에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크게요. 폐가 있죠? 폐가 나쁘다. 심장 옆에를 치료하면 폐가 치료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심장 있잖아요. 자, 그럼 색깔로 하겠습니다. 여기 됐어요. 여기 심장입니다. 요 옆에 여기가 폐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많이 위궤양, 위염 소화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쭉 처진 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 밑에 부분 여기가 위장골입니다. 위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위장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톱으로 눌러서 손해보실 거 없죠?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 하다가 안 되면 우선 저분을 찾으십시오. 제가 씨앗건강학 책을 쓴 것은 병들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돈을 많이 씁니다. 돈이 없어도 못 고치는 분들한테 이걸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한테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가급적 적게 받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줘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전체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 면역력 증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앉으세요. 예, 이쪽이 남쪽 맞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남북을 모를까봐 이렇게 나침판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이쪽이 남쪽이 맞습니다. 자, 남쪽을 바라보시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으십시오. 똑바로 펴고 마음속으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남편이 누구시죠? 제가 남편. 예, 오늘 저를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벌려보십시오. 지금 남편이 못 벌리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분 나쁜 생각을 하시고, 예, 그리고 머리는 뒤를 제끼십시오. 벌려보세요. 너무 쉽게 벌어지죠? 자, 아까처럼 10배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 3배. 3배. 예. 이거는 5배입니다, 5배. 5가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으신 겁니다. 남쪽을 향해서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서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살아납니다. 기가 증폭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병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당뇨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당뇨병을 고칠 수 없느냐고 그랬었는데 제가 외람되게도 당뇨병은 못 고칩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병을 줬으면 약을 어떻게 안 줬겠습니까? 오신 분들께 당뇨병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을 책에 있는 대로 드십시오. 소양인 소양인 대로. 책에 소양인 소민 내용이 140페이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아까 제 강의 들으셨고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체질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손바닥을 잘 보십시오. 엄지손가락 여기서 쭉 이쪽으로 직선을 거서 가시면 됩니다. 꾹꾹 누르시면 아픈 점이 있습니다. 직선 거기를 3개 누르십시오. 매일 아침. 그 다음 밑에서 위로 계속 꾹꾹 눌러서 올라가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발바닥. 죄송합니다.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발바닥에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이 당뇨 치료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거기를 매일 아침 두드리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고서 혈당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고 혈당이 떨어지시면 이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효과를 갖다 주실 겁니다. 음식을 그대로 드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발바닥의 중앙을 두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몇 번을 두드리는 거예요? 한 5분쯤 두드리세요. 양짝 손, 발 전부 다입니다. 4군데죠. 그렇게 두드리시면 효과가 많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고친다고 그러면 하루에 300명씩 올 것 같아가지고 아예 못합니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을 뒤로 당겨보세요. 같이 합시다. 길을 당기세요.
선생님 들고 계십니다. 건강 지키는 법을 일반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귀를 여기서 밑으로 당기시고 옆으로 당기시고 위로 당기세요. 기분 좋죠? 피곤이 싹 풀립니다. 예, 아파도 좋습니다. 어쨌든 병이 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귀를 꼭꼭 누르십시오. 지금 졸리시는 분은 요 치매점입니다. 치매 예방하는 점, 건망증 예방하는 점, 불면증 예방하는 점. 여기 있네. 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요 부분이 아예 머리죠. 머리의 요 부분 여기가 정신신경계통을 지배하는 점입니다. 여기 가다 쏙 들어간데 그 옆에 눌러서 아픈데 눌러주시면 머리가 맑아지십니다. 치매와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꾹꾹 누르셔서 손해보시는 분이 있으면 항의하십시오.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오늘 사실 책을 공짜로 드릴까도 생각해봤습니다만은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약간 비싸게 받아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마 상당하게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거기가 치매 중풍 예방점입니다. 중풍은 아까 여기 심장점하고 여기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뒤로 돌아서겠습니다. 태우면은 저처럼 완전히 떡판입니다. 이렇게 떡판 상태에서 머리 꼭대기에 손을 놓고 누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밑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곱 끼는 데서부터 뼈 있죠, 이렇게. 요 손가락을 누르십시오. 이거는 젊은 분들 눈에 주름이 안 생기고 얼굴이 예뻐지는 미용법이기도 합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세 손가락 잡고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정리해 주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점은 저한테는 돈 드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는 거 없죠?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 있죠? 열 손가락, 열 발가락. 그 손톱 밑에 누르면 아픈 데 있죠? 거기를 열 손가락 한 번씩만 누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서 발가락도 눌러보십시오.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리고도 병이 안 나으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찾아오면. 자, 이상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TV나 저를 찾아왔거나 아니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어른 먼저. 예, 씨앗을 붙이는 시간은 씨앗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앗이 몸에 있는 기를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면 씨앗은 금방 불결해집니다. 5일이 지나면 씨앗의 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닷새에서 7일 정도 붙이십시오. 닷새에서 아마 씨앗도 6일밖에 성경 말씀대로 활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일 붙이시고 7일 때 갈아 붙이시면 됩니다. 무슨 씨앗이에요? 붙이는 방법은 죄송합니다. 아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빼놨네요. 붙이는 방법은 반창고에다 붙여서 아까 그 귀 근에다 붙이시면 되는데 체질을 모르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유익한 씨앗이 있습니다. 쌀 중에도 모습이 변하지 않는 원형 그대로의 쌀이 뭐가 있습니까? 현미. 그걸 붙이시면 됩니다. 현미를 붙이십시오. 체질을 아시는 분은 체질에 맞는 걸 붙이시면 되는데 태양이는 포도씨가 맞습니다. 소양이는 유채씨가 맞습니다. 소미는 양배추, 캬베츠씨가 맞습니다. 태음이는 무씨가 맞습니다.
체질을 모르시면 현미 혹은 시금치 씨앗을 붙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소양에는 뭐예요? 무슨 씨? 소양에는 유채씨, 제주도에서 피는 노란 꽃, 저 빨간 선생님, 이 책에는 오일 붙이고 이틀을 시라고 해놨는데 예, 5일이나 6일이나 비슷합니다. 나는 예. 무슨 체질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어. 자, 안